네, 안녕하세요. 저는 효산건강환경재단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순천향대 강은정입니다. 오늘 효산건강환경재단이 주관하는 제1회 효산건강환경포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들의 이메일 도메인을 보니까 korea.kr이 많이 보이던데, 어,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건강도시 실무자분들이 많이 등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어디에서 오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채팅창에 어느 도시에서 오셨는지 적어주시고 서로 인사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상이긴 하지만 또 네트워킹이 또 관광도시에서 중요하잖아요. 올해 또 총회도 없어지고 했는데 그래서 조금 그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간단하게나마 또 네트워킹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줌에서 보통 이제 회의실 모드는 얼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웨비나에서는 발표자들 얼굴만 이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포럼은 웨비나 모드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재단은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 학술 및 교육 활동, 그리고 건강 영양 평가를 고유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본 포럼은 이 세 가지 고유 목적 사업 중 건강 환경을 위한 학술 및 교육 활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건강 환경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월 1회 정기적으로 포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을 비롯한 첫 세 번의 포럼은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의 공동정책 개발에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최근 협의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활동적 생활환경 조성에 이어 두 번째 공동정책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동정책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재단은 건강도시의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포럼 주제는 코로나19 시대의 기후위기와 건강영향이고 10월 23일에 있을 두 번째 포럼 주제는 건강도시 법안이며 11월에 있을 세 번째 포럼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도시 정책 방안입니다. 오늘은 앞으로의 이 세 번의 포럼의 기초가 되는 세션으로서 기후위기의 건강영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포럼 시리즈를 통해서 학계와 실무자, 정부가 함께 건강도시에서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잘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는 기후변화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후위기는 무분별한 자원 사용과 환경 파괴라는 인간 활동에 의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건강도시는 현재 도시에서의 활동이 기후변화와 더 나아가 건강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 활동과 기후변화의 관계, 기후변화와 건강 영향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는 사전 예방적으로 건강을 보호, 증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특히 두 번째 연결고리, 즉 기후변화와 건강 영향의 관계를 함께 알아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이 포럼을 맞이해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사무국 이메일인데요. 네, 제가 제 이메일입니다. 그 사무국 이메일로 어떤 상품을 택배를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사실 올해 개소식을 5월에 했습니다. 근데 그때 뭐 코로나가 워낙 심각했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 초청하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개소식 때 이제 기념품을 준비를 했는데 그것을 한 세트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이후에 오늘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이게 뭐 보건소의 기관 차원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나 개인이, 보건소 직원인 나 개인이, 또는 건강주시 직원인 나 개인적으로 앞으로 뭘 실천할 수 있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500자, 네, 공백을 빼시고 500자 이내, 내외, 네, A4 영장 반 정도 됩니다. 이 정도로 작성해서 9월 30일 자정까지 역시 사무국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우수작, 뭐 공편에 대해 추석 명절 상품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이제 우수한 작품이 있느냐에 따라서 편수는 제가 지금 미리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는, 네, 이거.
로얄 기프트라고 합니다. 이름이 로얄 기프트더라고요. 네, 요것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열심히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포럼의 주제 발표를 해주실 공학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공학 교수님은 고신대 예방의학 교실에 계시고요. 현재 대한민국 건강교실협의회 학술위원회 위원장이시면서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또 저에게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은데요. 전국 어디를 가시더라도 자전거를 갖고 다니시는 자전거 전도사로도 또 유명하시죠. 항상 에너지 넘치는 강의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우수 강사로 선발되기도 하셨답니다. 지금 이제 발표는 한 30분을 드리고자 하고요. 이후에 자유롭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고강욱 교수님께 화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귀한 시간에 모두 이런 귀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 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제일 처음에 이 공중보건의 대신에 근무했던 곳이 그, 뭐, 우리 직업환경의학 관련 그 센터에서 사실 3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저희 돌아가신 교수님 김동균 교수님께서 뭐 공해병학 또 뭐 환경과 질병 그런 것들이 주된 테마였다면은 이번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에서 공동 정책으로 이 코로나 시대의 기후 위기와 건강에 대한 이 공동 정책을 발굴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건강도시 협의회에 그동안에 2016년부터 이제 활동적 생활환경 조성을 공동 정책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제는 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압도적으로 이렇게 투표로서 그때 의견 조사에서 나온 걸 보고 저도 이거 그동안에 이 기후 위기의 건강 영향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나 하고 거의 한 달 반 정도 쭉 이렇게 고심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을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딱딱한 강의라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중간에라도 뭐 또 이렇게 채팅창이라든지 또는 질의응답할 거리도 많이 좀 준비해 놓으셨다가 마치고 난 뒤에도 딱딱한 강의로 끝나지 않고 좀 많은 토론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어젯밤에 퀴즈를 몇 개 만들어 봤어요. 퀴즈. 뭐 답이 좀 있는데 뭐 퀴즈라고 제가 따로 상품을 우리 효산재단에서처럼 아까 이메일 보내시거나 여러분이 수기를 작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산업혁명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가 예화인데 산업혁명이 끝나고 난 뒤에 이때까지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배출이 증가됨으로써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는가 하는 걸 제가 이렇게 퀴즈로 만들어 봤어요. 물론 이 내용은 아주 공신력 있는 우리 국립기상원장님 출신인 조천호 박사님의 저서에서 따온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인류가 현재 이산화탄소로 인한 열을 얼마나 많이 배출하는가가 첫 번째 퀴즈입니다. 그 단위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몇 개에 해당되는 것을 1초당 우리가 지금 이 산업혁명 이후에 이산화탄소로서 온실 효과를 유발하고 있는가 하는 첫 번째 퀴즈가 되겠습니다. 이게 말씀은 하실 수가 없죠. 채팅만 하실 수 있죠. 좀 재미가 없네요. 답은 1초당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4개씩 계속 지금 터뜨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이 보이시죠? 제가 이 그림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쓰는데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하루에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35만 개를 터뜨리는 만큼 이렇게 이산화탄소로 인한
온실 효과를 현재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오랜 기간이 아니고 70년대 말이니까 지난 30년 동안 다 그랬어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한 3, 40년 동안에 이렇게 해온 것이 이 열이 어디로 가냐 하니까 이 90%가 바다로 가고 이제 이 육지의 일부가 가고 나머지 2%만 대기 중에 남아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그래서 이미 사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지를 못하지만은 바닷속으로 이 90%가 이미 흡수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저질러 놓은 것만 해도 영어로는 커미트먼트, 뭐 범죄를 저지르다. 이미 저질러 놓은 것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뭐 배출을 하지 않더라도 저질러 놓은 것만 하더라도 앞으로 상당 기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이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또 옆에 교수님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화면 공유를 제가 잠시만 죄송합니다. 이 화면 공유하는 줄 또 깜빡하고 여러분한테 그냥 말로만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히로시마에 터뜨렸던 원자폭탄 보이십니까? 예, 4개의 원자폭탄을 1초마다 4개씩 계속 지금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로. 그래서 하루에 약 35만 개를 터뜨리는데 이게 90%가 바다로 들어가고 2%만 대기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벌써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걸 이제 저질러진 온난화 코미트먼트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이제 더 세월이 가가지고 우리 바닷물이 아래 위로 이렇게 뒤섞이는데 태풍이 한 번씩 올 때마다 확 뒤섞이는데 2, 30년이 걸리고 대서양이나 태평양의 해류가 한 바퀴 도는데 또 1000년이 걸리고 이 또 빙하가 다 녹아내리는 데는 수천 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중단을 하더라도 이 효과가 이제 계속된다는 것이 이미 잘 밝혀져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지금 현재 온실가스를 제일 많이 발생시키는 미국인 한 사람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퀴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미 답을 살짝 써놨는데 1분에 우리 쓰레기 20리터 봉투 아시죠? 20리터짜리 우리 보통 사러 가면 20리터 사잖아요. 요만한 거 저도 이만한 거 들고 출근할 적에 자전거 옆에 매달고 가가지고 아파트 쓰레기장에 툭 던지고 오는데 1분에 이 바닷물 20리터를 계속 녹여내는 겁니다. 저는 출근하면서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차들이 이렇게 쭉 가는 걸 보고 저 자동차 엔진 하나 켠 게 결국 하루 동안에 저분이 자동차를 타는 것만 해도 뭐 기타 자동차와 미국 사람들이 배출하는 걸 합하면은 매일 20리터짜리 만큼의 이런 이 빙상 여기 눈에 보이시죠? 빙상을 남극의 빙상을 녹여서 바닷물에 퍼붓는 형상이라서 그래서 한 사람이 1년에 10,000톤을 녹여냅니다. 보이시죠? 이게 10,000톤짜리 배입니다. 우리가 이제 군함으로 치면 10,000톤은 아주 큰 배가 되는데 이 10,000톤이나 되는 무게에 해당되는 빙산을 한 사람이 녹여내는 거예요. 한 사람이 1분에 그래서 바닷물로 20리터씩을 계속 쏟아붓고 있고 인류 전체로 따지면은 1초에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4개를 이렇게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나오는 파워포인트에는 계속 이 1초에 4개를 그리고 1년에 이 10,000톤 이 그림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답을 제가 안 써놨는데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 한국 이게 과연 무슨 순서일까요? 예, 뭐 이 채팅창을 제가 이렇게 보기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슨 순서냐 하니까 바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 한국이 정말 세계 인류사에서 경제 강국이 됐다고 하는데 GNP가 성장하는 곡선하고 CO2가 배출하는 곡선은 두 개가 거의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이제 경제 성장이 어찌 보면은 이제 이 화석연료라는 이
이 뭐라고 합니까? 화석연료라는 숨겨진 불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경제 성장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비관적인 학자들은 이제 뭐 자본주의 황금기는 끝났다. 화석연료 가지고 지난 80년대, 90년대 3, 40년간 황금기를 누렸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무슨 순서일까요? 1등 영국 머지 어웰강, 2등이 한국 경기 인천 해안, 3등이 한국 낙동강하고 4등이 캐나다 세인트 로렌스강, 5등이 독일 라인강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순서이겠습니까? 이거는 미세 플라스틱의 물속에 얼마나 있는가 하는 순서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주요 지역인 서울 경기와 부산 경남이 2등, 3등을 차지하고 있다. 뭐 뒤에도 나오지만은 이 미세먼지나 황산염 이런 것들은 대기에서 미세모염 자체로 인한 것도 있고 이 온실가스에도 뭐 순방향, 역방향으로 아주 미묘한 작용을 하는 건데 이게 또 세계 2등, 3등이다. 또 퀴즈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에서 비행기가 가장 많이 오가는 노선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비행기는 기름 1리터 가지고 이게 뭐 8미터인가 밖에 못 갑니다. 자동차는 보통 뭐 10몇 킬로 가는데 그만큼 이 비행기가 이 자체로서도 이산화탄소와 열을 많이 배출할 뿐만 아니라 또 강수량에 변화시키는 그 응결 핵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인데 세계에서 제일 많이 비행기가 왔다 하는 곳은 한국에 있습니다. 바로 서울과 제주 노선이 되겠습니다. 서울 제주 노선이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정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경제뿐만 아니라 이 기후의 건강 영향으로 보더라도 뭐 거의 세계 톱 7, 뭐 미세 플라스틱 장소로 보면은 뭐 톱 2, 톱 3, 이거는 넘버 1까지 들어있는 한국이다. 마지막 이제 퀴즈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우리 국립기상원장님 출신이고 요즘 베스트셀러인 파란 하늘 빨간 지구라는 베스트셀러를 쓰신 우리 조천호 기상원장님이 지금은 경희대 교수로 계신데 쓰신 책에 나오는 여름의 이 평균 기온을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 보이시죠? 왼쪽에. 이게 바로 몇 년도에 국립기상원에서 만든 그림으로 지금처럼 살아가는 경우 2100년의 지구 기온을 예측하고 있다. 이거 답을 말해버렸네요. 2100년이 되면은 여기 보이시죠? 우리나라가 거의 여름에 거의 한 달 가까이를 폭염 속에 시달리게 된다. 자, 시작하면서 많이 길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중요한 내용은 이 뒷부분에 오늘 이게 결론이 되겠고 앞에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이런 제가 소개해드리는 도서라든지 우리 건강도시협의회의 홈페이지도 올려놓은 내용들이 있어서 좀 간략간략하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과 같은 기후 환경은 정말 이거는 선물 중에 선물이다. 즉 우연과 우연이 겹치고 겹쳐서 하필이면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또 우리 몸을 만드는 이런 원소들이 다 만들어지고 난 뒤에 또 금성이나 화성과는 달리 가깝거나 멀지 않아 가지고 물이 보존이 되고 그것이 또 바다를 만들고 또 지각이 갈라져 가지고 칼슘, 마그네슘이 올라와 가지고 이게 대륙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대기 성분이 만들어지고 거기다가 이 시아노박테리아라는 남세균이 산소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또 식물이 생길 수가 있었고 또 여기서 만들어낸 오존이 자외선을 막아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데다가 마침 또 달이 지구의 어떤 이 회전이나 이런 걸 안정화시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정말 아슬아슬한 평형, 아슬아슬한 상태에서 이 문명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미묘한 이런 생태계를 조금이라도 잘못 건드리면은 그걸 임계점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티핑 포인트. 물이 방울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다가 몇 방울 더 잘못 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쏟아 넘쳐져 버리는 그런 티핑 포인트, 임계점을 잘못 건드리면은 파국이 오게 된다 하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특히 지난 한 세대 동안에 쏟아부었던 이거야말로 앞으로 20, 30년 만에 고치지 않으면 파국을 면하기 어렵다 하는 이론이 이 파란 하늘, 빨간 지구 이 책에 보면은 아주 잘 나와 있고, 여러분 제가 들으신 바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서 이걸 극복을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는가? 참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뭐 소행성이 충돌하고 시베리아에서 메탄이 배출해 가지고도 멸종이 된 적이 있는데, 지금 벌써 이제 그 북극에서 이런 메탄 배출이 시작되려는 기미가 보이고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어떤 이 빙하가 남극에서 해류에 의해 가지고 남극을 도는 해류 때문에 남극이 분리가 돼 가지고 빙하가 만들어진 게 우리의 지금 이 기후 조건, 4대 문명을 떠받치는 이 기후 조건을 유지하는데 너무나 중요한데, 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1년에 그죠, 한 사람이 10,000톤씩을 이렇게 녹여버리고, 그리고 미국 수준이면은 하루에 그냥 막 20리터씩을 이렇게 녹이고 히로시마 원폭을 4개씩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난 한 세대 동안에 정말 지금 400ppm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인류 역사상에서는 180 수백만 년 동안에 180, 280 ppm이라는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유지가 됐는데, 지난 그냥 100년 동안에 벌써 125 ppm이 올라가 가지고 400을 벌써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2도 이내를 유지하기 위한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시급한 일인가 하는 것들도 역시 우리 도서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이 시작된 뒤로도 보면은, 그린란드에서 바이킹이 멸망을 해버렸어요. 거기서 처음에는 뭐 농사 지으려고 갔다가 또 흑사병이나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또는 뭐 전쟁이나 기근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면은 그 배후에는 대부분 이 기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12,000년 전에 농사가 시작될 때도 이제 해수면이 상승되는 게 여기 보이시죠? 12,000년 전에 기온이 딱 안정화가 되고 해수면이 더 이상 변동이 없기 때문에 농사가 시작된 거고, 농사가 시작된데도 특히 이 시기에 기후 최적기에 로마나 한 나라가 이렇게 번성했던 것도 그때 기후가 아주 좋았기 때문인데, 이게 조금 소빙하기라고 중세 때 우리 조선시대 때죠. 조금 안 좋았을 때는 막 이렇게 식량이 모자라고 사람들끼리 폭동이 일어나고 바이킹이 소멸하고, 그런데 이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이 흥남 비료 공장인데, 인위적으로 비료 공장 이런 데서 질소를 고정을 시키면서 이 지구의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에 영향을 미치면서는, 여러분 여기 뭐 제가 크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거의 1950년대부터 시작돼 가지고 80년대부터는 모든 인류의 뭐 이 에너지 소모에서부터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너무나 급박하게 올라가서 이런 걸 이제 거대한 가속, 거대한 그레이트 엑셀러레이션,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어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늘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올해만 하더라도 뭐 장마를 거의 2달이나 이렇게 겪었고, 작년 또 가을에 태풍이 왜 이렇게 자주 오고 시기가 빨라지는가, 그리고 폭염 일수가 증가하는 등등 벌써 우리가 느끼기에도 이상이 생겼고, 이게 이제 기상학자들이 실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니까 이 기온 아노말리, 평상시에 찾아볼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이미 2005년에서 2015년이 오게 되면 뭐 대폭 늘어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체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이 변화가 빨라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기후 변동이라고 불렀다면은, 이제는 이제 기후 변화는 뭐 IPCC 즉 국제기구에서도 이거는 95% 이상 확실한 사실로 자리를 잡게 되어서, 이제는 지난달에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도 기후 위기 선언을 하셨죠. 그리고 자칫해서 이제 우리가 이 기후 위기를 잘못 넘기게 되면 이제 재난으로까지 발전하게 될 위험도
상당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대한 가속이 무서운 이유는 153개국의 과학자들이 성명을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 또 메탄은 이제 공장식 축산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메탄은 양은 적지만 이산화탄소보다 굉장히 강력한 온실가스죠. 그래가지고 지금 북극에 이 바다에 있는 얼음이 막 줄어들고 빙하의 두께가 줄어들면서 해수면이 줄어드는 이것이 지금 그동안에 안정된 지구로서 잘 지내오다가 이게 임계점을 넘어서서 2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 찜통 지구라는 핫 하우스 얼스라는, 그래서 벌써 우리 기상 현상으로 본다면은 정말 지금 위기의 시대로 이렇게 접어들었다 하는 것이 이렇게 밝혀져 있고, 그것을 거대한 가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산화탄소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우리 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이제 메탄도 한 20%까지를 기여하고 있고, 다행히 이제 불화탄화수소라는, 이거는 인류가 억제를 성공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남극에 오존층에 구멍이 생긴 것을 97년도에 국제협약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생산하지 말자 해서 이거는 지금 거의 메워지고 있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는 아까 보시다시피 정말 위험한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 어디서 생겨나느냐를 보니까 주로 이렇게 이제 에너지 사용이라든지 비료, 축산, 폐기물, 그리고 공장의 석탄 화력 발전, 자동차 등등을 통해서 이렇게 온실가스가 생겨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 아까 제가 180에서 280까지 그동안에 이렇게 변화가 되어 왔는데, 지금 그 뒤로 그냥 400까지를 그냥, 그죠? 180에서 280 정상이 아니라 280을 넘어서 가지고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그냥 400 ppm까지 이산화탄소가 넘어서게 돼 가지고 86년에 350, 지금 거의 400을 넘어버려 가지고 정말로 이 위험한 계곡으로 빠지기 직전에까지 오시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에서 비상선언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차가 달리면은 비상난간, 비상난간이라고 해서 위험 한계, 즉 바운더리의 9가지 요소가 이 이산화탄소라는 악영향을 막아줘야 되는데, 벌써 거기에서 이 비상난간이 부서진 곳이 막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비료에 들어있는 인이나 질소 이런 것 때문에 벌써 뭐 여름이면은 녹조, 뭐 적조에서 바다와 강에 있어서 정말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확실한 고위험 영역에 이미 들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산호초가 백화가 된다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던 생물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걸로 호주 바다 근처에서는 이 어획고 자체가 벌써 30% 이상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 바다에서 나오는 생선이 줄어들면 결국 식량난으로 이어지고 인류의 어떤 이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이 빨간 구간에 벌써 접어들었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까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화학물질 같은 것들은 정말 아직 측정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생태 기능을 비롯해서 측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위험 영역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안전하지 않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400ppm의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지, 또 그동안의 산림, 생태계, 특히 저 브라질 트럼프 비슷한 대통령이 되시면서 너무나 빠른 속도로 열대 우림을 파괴해 가는 것들은 이미 안전구간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 안정된 지구에서 7천년 문명을 꾸려왔는데, 지난 3, 40년간의 위험한 행위로 말해가지고 지금은 사실 여기 찜통으로 들어가는 거의 티핑 포인트에 이렇게 머무르게 되어서, 이거는 다행스럽게 이제 오존은 그래도 이 공업에서 불화탄화수소를 쓰지 않는 걸 해서 그 구멍을 어느 정도 메웠지만은, 지금 현재 이 기후 변화는 정말 막을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산호의 멸주, 백화라든지 또 우리가 미세먼지로 대변되는 이런 화학물질에 이르기까지 위험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2019년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장마하고 태풍 정도밖에는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지만은 이게 벌써 그동안에 280을 넘어가지고 400까지 올라가 버렸고, 그리고 이 고온 20세기 평균과 월별 온도 차이를 계산을 해보면은 벌써 그동안에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이 폭염이나 고온이 지속이 되고 있으면서 해수면 상승의 속도가, 그래서 제주도 우리 용머리 해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걸어서 그 구경하던 곳을 지금 못 들어가죠. 바닷물이 자꾸 넘나들어가지고 그린랜드의 빙하 면적이 감소됐다든지.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우리 그 기상청에서 이 보고서를 제가 협의회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이렇게 아주 딱딱한 말로 요약을 해놓은 것으로 이제 지금 제가 서론을 마치겠습니다. 인간 활동은 산업화 이전 대비해 벌써 1도의 온난화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사람이 36.5도에서 열이 1도 오르면 37.5도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0.5도만 딱 더 올라가고 1.5도가 돼버리면 38도니까 사실 응급실이든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지구도 똑같이 벌써 1도가 올라 버렸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 그대로 놔두면은 2030년이면은 1.5도 완전히 이거는 이제 찜통 지구가 되어 버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게 이제 5,800톤 정도를 배출할 수 있는데, 파리 협정, 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다는 파리 협정의 목표를 이행하더라도 2030년간에 되면은 크게 초과가 돼 가지고 앞으로 뭐 1.5도가 아니라 자칫하면 3도를 넘었을 것이 예상된다 하는 것이 이 국제기구인 IPCC의 전망이고, 이걸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기후정책과에서 정책 결정가들을 위한 요약 보고서에서 이렇게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인간도 열이 1.5도가 오르게 되면은 신부 체온이 1.5도가 올라서 38도가 넘어가면은 이제는 이거는 뭐 물에 담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이미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구도 마찬가지로 1.5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 찜통 지구라는, 그래서 이 1.5도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것으로 인해서 그 바운더리 위험 한계를 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는 경로로 가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지금의 한 절반 가까이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겨우 그 찜통 위험 한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 되겠고, 만약에 그럼 1.5도가 넘어가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뭐 건강, 먹는 거, 식량, 물, 우리 인간 안보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유럽 건강도시의 비전 자체가 인간과 지구, 피플과 플래닛이 피스풀하게 평화롭게 프라스프레이션, 번영하는 참여, 파티시페이션과 파트너십의 공동체를 건강도시 비전으로 유럽 건강도시에서 이번에 7기에 만들어놨죠. 그래서 인간이 잘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인간과 지구가 이렇게 평화롭게 공존을 해야 되는데, 이런 뭐 동물들, 물소, 그리고 맹그로브 숲,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이 농작물이 흉작까지 오게 되는, 그래서 이게 찜통으로 가게 되면 찜통이면 뭐 사우나 들어가니까 따뜻하게 뭐 좀 지내면 되지 싶은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다 망가지게 된다. 산호초, 맹그로브 어업에서 육상 생태계에서 홍수, 작물 생산에 이르러서 관광에서 결국 사망과 질병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 이게 아주 특정 지역에 대규모로 생기기도 하고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해서 이런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것이 객관적인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2도까지 이르게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지금 뭐 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산호는 거의 뭐 99% 이상 다 이렇게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서식지 절반 이상이 감소되는 동물들도 엄청 늘어나게 되고, 뭐 북극에 있는 10년에 한 번 정도는 완전 북극에 아무것도 얼음이 없어져 버리는 현상까지 이렇게 벌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이 1.5도에서 멈춘다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여름철 평균 온도 3도면은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게 3도니까 멸종도 이 정도 수준에서 막기 위해서는
횡량 감소도 이 정도 수준에 맞기 위해서는 1.5도가 한계이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하나 추천드리는 이 뉴욕 타임즈 기자신 것 같은데 데이비드 윌러스라는 분은 이렇게 저는 이거 읽으면서 12편 영화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살인적인 폭염, 빈곤과 굶주림, 집어삼키는 바다, 산불, 뭐 재난, 가뭄, 바다, 이렇게까지 이걸 시나리오를 너무 실감나게 써놨어요. 이렇게 벌써 우리 2018년도에 폭염, 뭐 캘리포니아, 호주, 산불, 그동안에 긴 장마 벌써 시작된 것이 이제 2020년부터 앞으로 시나리오가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이 카오스, 대혼란 속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그려 놓으셨는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이 건강도시의 건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이때 건강은 이제 인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도시 전반적인 것지만 그래도 건강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은 아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이 뭐 우리는 열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 뭐 온도 좀 올라가면은 뭐 참으면 되는 거지. 뭐 그래 열대지방이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겠어 하는, 근데 열만 하더라도 물론 질병이나 열사병을 비롯해서 폭염으로 인한 해가 있지만 아까 보시다시피 이거 자체로 인해 가지고 뭐 강우나 홍수나 그리고 식물의 그 생존 자체가 영향을 받게 되니까 어획고를 비롯해서 농사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영양이나 기아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대기 오염과 식물의 생존, 식물이 자라는 주기가 달라지니까 꽃가루나 알레르기 질환 이런 걸로 호흡기 질환도 늘어나게 되고, 특히 뭐 그 이집트 줄무늬 같은, 제가 어저께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부산시 2030년 복지 비전 워크숍을 갔는데 부산에서 지난 10년 동안에 단 한 해도 안 빼고요, 댕기열하고 말라리아가 그렇게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줄 데이터를 보고 제가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말라리아는 그래도 있는 줄 알았는데 댕기열이 이렇게 매년 생기고 있다는 걸 보고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야, 우리나라가 벌써 이 댕기열의 어떤 이런, 그래서 이 매개체의 변화가 인해 가지고 감염이 일어나게 되고 폭우나 홍수나 또 여러 가지 산불 뭐 이런 걸로 인한 갈등, 이래서 자기의 주거 환경이 악화되는 사람, 그럼 이 혼란의 와중에서 또 감염도 생기게 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질병과 손상이 증가되게 된다는, 사실 이거는 좀 간단한 그림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그리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됩니다. 성정권의 오존, 지금 메워져 가고 있지만은 자외선으로 인한 바람,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악영향이 생기게 되고, 이때까지 살펴봤듯이 기후변화로 농업 생태계가 망가지고 사막화가 일어나고 토양이 악화가 됨으로 해서 결국에는 정주 환경 자체가 사람들이 계속 이주를 해야 되고 강우량이 변화가 되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건강에 종합적으로 또 생물 다양성이 없어지게 되니까 생태계의 기능이 사라지게 돼서 인간이 여러 가지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그림이고요. 진짜 복잡한 그림은 요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질환들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호흡기 질환, 암, 심뇌혈관 질환, 열과 관련된 질환과 사망, 수인성 질환, 음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저영양이나 영양장애를 비롯해서 재난, 우리 코로나 블루로 겪어보셨죠? 정신건강과 스트레스와 관련된 거, 천식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이 벡터와 관련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들이 이렇게 쭉 발생하게 되는 그 한가운데 바로 이렇게 전 지구적인 온난화가 생기게 되니까 이게 물도 문제가 되고 산불도 생기게 되고 극한 날씨가 생기게 되니까 매개체들이 바뀌고 생태계가 바뀌게 되고, 또 거기에 아주 하수를 처리한다고 하지만 하수라든지 독성 물질들이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숲이 줄어들게 되고 계속 인공 환경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런 건강이나 위생적인 조건들이 안 좋아지니까 바깥에 있는 이런
질환들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이 조금 복잡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여기 보면은 이제 수치화 해 놓은 게 있어요. 몇 명이나 어떤 피해를 당하게 되는가 수치화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내용이 조금 복잡해서 이렇게 큰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자체의 직접적인 부상이나 또 이걸로 인해서 인프라가 막 중단이 되니까 보건의료 서비스가 중단되고 위생이 안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아까 여러분 봤다시피 결과적으로 뭐 영양과 관련된 거, 감염, 수인성 질환, 그리고 벡터 매개 질환들이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 하는 것은 이 수치로도 이미 잘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기후변화로 기온이 변화가 되고 강수량, 해수면 변화 등으로서 폭풍, 혼수, 열, 매개체, 대기, 식품, 갈등 등으로 인해서 질환, 사망, 감염, 호흡기, 영양, 정주, 환경 악화 등이 이미 95년도에 IPCC에서부터 이렇게 지적이 되어 왔고 이거는 뭐 일부 해안가 이야기가 아니냐 우리는 뭐 해안이 아니라 육지라서 상관없다가 아니라 대도시군 전 지구적으로 연안이든 농촌이든 피해갈 수가 없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다. 어느 지역이든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촌이 취약한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벡터에 취약한 부분이 있고 또 이런 수면 상승에 취약한 곳이 있고 해서 이런 안 좋은 이런 건강 효과들은 지역을 막론하고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 놨습니다. 온도, 극한 날씨, 그리고 뭐 해수면, 또 이산화탄소 배출 등으로 해서 우리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도 몸서리를 치고 있는데 뭐 한타 바이러스, 라인병 이거 요즘 막 뜨고 있죠. 리프트 밸리얼, 치kungunya,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크립토스포디아시스, 캄필로박터, 뭐 심지어 뭐 저 시베리아 술록의 사체가 이렇게 녹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술록이 그냥 어느 한 지역에서는 전멸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숨어있던 우리가 모르는 병원체가 이렇게 나옴으로 해서 그 외에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우리 의학계의 네이처 사이언스에 해당되는 유명한 란셋에서조차도 매년 이런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양한 질환들이 생겨나는가 그리고 이걸 5대 분야에 41개 지표로도 이미 만들어 놓고 물론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지표라서 우리 한국에서는 조금 다르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순수하게 보면은 전부 다 인체의 뭐 질병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배후에는 이런 어떤 아까 정주 환경이 악화되고 뭐 빈곤 또 이런 갈등 사회적 요소들이 또 같이 유발되는 것과 함께 건강 문제도 이와 같이 다양한 경로로 기후변화로서 나타나게 되고 WHO에서도 유사한 걸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미처 한글로 다 못했는데 내용은 보면은 거의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건강 문제 8가지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느냐 하니까 주요한 이런 7가지의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 4가지의 요인이 7가지의 경로를 통해 가지고 8가지의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는 이런 자료를 정리를 해 놓으시고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열이 올라가면은 우리 뇌의 단백질 변성이 계란 반숙되는 거하고 똑같죠.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고 이것이 심폐기능이나 심지어 콩팥이라든지 뭐 임산부에게 이르기까지 다양한 열 하나만 하더라도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 보면은 또 이렇게 대기의 오염이 미치는 이런 양도 정량화가 되어 있고 임산부라든지 어린이에게 미치는 이런 영향들도 제가 이거는 뭐 너무 글씨가 작아가지고 미처 한글로 다 표현을 못했는데 성장 발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강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이것이 이제 취약한 국가, 취약한 지역일수록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사람 이름이죠, 그죠? 왜 어떤 식으로 이렇게 23살 메리와 6살 샤샤 그리고 42살 세자르 그리고 어르신
이렇게까지 어떤 이 안 좋은 폭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안 좋은 그런 건강 영향으로까지 나타날 수 있는가를 잘 정리를 해놨는데 글씨도 자꾸 해서 제가 한글로 다 못 만들었고 거기다가 우리 코로나 블루에서 보여지듯이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이제 이 기후 우울과 기후 불안까지 초래한다는 코로나 블루 같은 거하고 똑같죠, 그죠? 재난이나 스트레스를 겪고 난 뒤에 사람이 겪게 되는 두려움, 정상적인 정서 기능을 이렇게 잃게 되는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는 크게 본다면 정말 인간 복지 전체를 저하시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뭐 빨리 하느라고 여러분 어떻게 대책은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아주 좀 더 한국적으로 잘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그동안에 아주 베스트셀러도 많이 참조했습니다. 호프 자른이라는 아주 베스트셀러를 쓰신 작가가 쓰신 아주 자전적인 실천과 관련된 자기 스토리도 참여를 했고 신문 기자 출신이 쓰신 2050년 거주불능 지구 시나리오 12개도 참조를 했고 그래서 단행본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 단행본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음번에 좀 더 깊이 있는 걸 찾아보고자 할 때 뭐 시간 날 때 좀 더 보충을 하실 수가 있고 저는 주로 오늘은 IPCC 국제기구와 기상청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앞에 그런 어떤 단행본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은 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고강욱 교수님 정말 유익한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익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실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뭐 간단한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는 뭐 복잡한 질문도 좋습니다. 채팅창에 일단 올려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발언을 원하시면 네, 저희가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김포 제주 마치신 분 있네요. 채팅창에. 세계 예, 최다 항공편. 누구신, 김진희 선생님. 예. 어, 제가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안경수 소장님이시죠? 예, 예, 경산시. 예, 예, 네. 너무 기후변화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 소장님이셔서 굉장히 반갑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국가에서도 만들고 또 광역지자체 또 기초지자체도 지금은 이제 다 만들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환경부 쪽에서 추진을 할 때에 이 건강이라는 영역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양한 지금 뭐 특히 이제 열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 공학교에서 설명해 주신 여러 가지 질환들 미세먼지도 들어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그 기후변화로 인한 질환들을 관리하는 사업을 보통은 그 적응 대책에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건소에서는 이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라는 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냥 계획에 그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계획이 실제로 어떤 예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산을 어떻게 받아서 이걸 사업화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안경수 선생님? 예, 뭐 제가 알기로 우리 안경숙 소장님께서는 환경운동에도 오래전부터 참여하시고 또 그렇게 지역사회 공동체 사업에도 상당 기간 참여해 오시면서 여기 채팅창에 보니까 350 ORG 예, 이산화탄소를 350 운동으로 350으로 줄이기 위한 사업도 하시는데 그래서 보건소장을 하시면서 환경운동을 하시는 입장에서 제가 그때 작년 가을 학회 때 오셔가지고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해주셔가지고 그때 소장님께서 그 지역에서 오랜 기간 또 해오신 사업이 있더라고요. 주말에 그 공동체 지역사회 사업으로 해오신 그런 사업도 있었는데 소장님 뭐 가능하시면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마이크 꺼져 있네요. 예, 예, 지금 나가신 것 같습니다. 아마 아, 바쁜 그래요. 일, 이래. 예, 열심히 의견 올려주시고 아마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지, 산호 말씀하셨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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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예, 그래서 산호가 이제 뭐 2도 오르면은 거의 멸종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호주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김지 선생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실 게 있으신지. 오늘 뭐 이렇게 영상으로 두 분 만나뵈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그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환경과에서 무슨 공문이 하나 왔던 거, 뭐 이런 에너지 관련이나 환경 관련 본 것 같기도 하고, 열감기에 여름에 한여름에 고열 환자 때문에 뭐 왔는 것도 본 거는 같은데, 지금 현재 정말 아쉽게도 서울에는 제가 환경건강과라고 해서 미세먼지 관계나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게는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정말 이 기후 문제, 환경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건강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좀 여기가 보건소가 조금 주축이 됐으면 좋겠는데, 위에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고, 보건소 직원들도 좀 그래서 제가 항상 아쉬운데, 저는 이제 86년부터 91년도까지 보건소장을 하다가 환경운동 한다고 나갔다가 2012년에 이제 중구 보건소장 대구해서 지금 현재 경산시 보건소장으로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오면서 제가 뭐 변명이기도 하고 하긴 한데, 제가 보건소로 들어왔는 이유가 보건소가 그 환경 문제,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어떤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피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늦게 된 그건 하지만 이 건강도시에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시고 또 정보 알려주시고 공유하고 실천 찾는 데서,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뭐 시에서 할 때 힘이 굉장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네, 저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앞으로 네.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뭐 여담이긴 한데 제가 어저께 그 이제 부산복지비전 2030 토론회를 가니까 우리 연제구 보건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갑자기 주공 간호사라고 뭐 주민자치 공공사업을 하라고 지금 시군구마다 간호사를 한 명씩 다 그냥 보냈대요. 그런데 연제구는 시범지역이 돼가지고 무슨 동마다 간호사가 한 명씩 왔는데 그 간호사는 또 보건소 일이나 뭐 건강마을 일은 절대 못하게 한대요. 이게 그래가 그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아니 그 간호사가 읍면동마다 한 명씩 배치돼 가지고 그 건강마을 만들기도 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소속이 행안부에서 보냈대요. 사업 이름이 주공사업, 뭐 주민공공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어저께 저희 결론은 뭐냐면은 복지개발원에서 2030 개발을 하면서 가까이 있는 연제구라도 진짜 이 보건소하고 행안부하고 이 인력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은 시범사업이라도 당장 할 수 있을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건소하고 지금 환경부서라든지 사실 여기 보면은 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어느 지자체든가 보니까 그 기후와 관련해 가지고 아예 그 협의체를 만든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광주인가 대전인가.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보건소를 넘어서서 방금 소장님 하셨듯이 각 지역에서 이렇게 공동 대응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진희 선생님 혹시 지금 가능하신가요? 그리고 오늘 또 오신 분 중에, 네, 김진희 선생님, 그 유미호 저 센터장님도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기독 환경교육센터에서, 그러니까 환경교육에서 한 30년 동안 일하신 우리 NGO 리더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계시면은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진희 선생님. 네, 아까 저기 호주에서 그 산호초에 관련돼서 이제 노력하는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면요. 호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그런 경제적인 이익, 산업의 어떤 그 나라를 돌리는 어떤 경제적인 원리, 논리와 상충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요. 호주는 사실
그 산업의 1위 산업이 석탄 수출 산업이고, 그리고 그래요. 이 철광석과 지하 자원, 천연 자원으로 인한 이제 그런 산업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그 논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별적으로 뭐 산호초가 이렇게 뭐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거는 좀 개별적인 논의이지만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항상 그 논의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책에 있어서 그런 석탄 화석 연료 위주의 산업으로 가는 거를 막기 위한 이제 그런 뭐 캠페인이라든지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NGO들이나 또 단체들이나 개인들이 이제 거기 그런 정책 논리 원칙에 이제 반대하는 이제 그런 활동들이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미호 센터장님. 저는 오늘 들으려고 왔어요. 반갑습니다. 처음에 발족할 때 제가 상을 당해서 가 뵙지 못해서 계속 그냥 관심만 갖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 기후 위기 문제를 사실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라 국민들의 인지 정도는, 머리로의 인지는 오래전부터 가장 심각한 것이다라고 되어지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걸로 감지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어떤 촉발을 시킬 수 있는 영역이 건강 분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크게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건강 분야라고 하는 게 것으로 입증되는 게 올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실 코로나 이후에 더 큰 재앙으로 올 수 있는 게 이 기후 위기의 기후 재앙들인데, 이제는 좀 많은 사람들이 기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가 알 텐데, 아까 고 교수님 말씀하실 때 말라리아를 넘어서 댕기열이 그렇게 자주 발생하고 있는 거를 보고 많이 놀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후 문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 건강 관련한 쪽에 계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그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건강과 어떻게 연관이 돼서 나타나고 있는지, 저는 강의하고 뭐 이럴 때 사실은 코로나보다 이 폭염으로 인해서 초과 사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피해로 나타나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덜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든 이 코로나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면 뭐 자유롭게 예전의 삶을, 탐욕스러운 삶을 다시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직접적으로 보건의료인들이 전문적인 내용들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주시면서,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조금 더 시나 이런 쪽에도, 저는 서울시와 거버넌스 관련한 일들을 몇 가지 하고 있는데, 건강 분야의 쪽에도 이렇게 거버넌스가 있는데 조금 더 직접적으로 활동해 주시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이야기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후에 아마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건강 관련해서는 시간이 맞으면 계속 들어와서 청강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김건혁 교수님, 우리 대구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코로나 일선에서 지금 방역 대책을 수립하시는데 아주 깊이 있게 관여하고 계십니다.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 관광도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최인숙 팀장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 한마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고강 교수님 워낙 폭넓게 그 클라이밋 체인지하고 기후 변화하고 건강도시 연결해서 거시적인 담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이번 정부에서 뭐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 기후 변화 쪽에 관여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분들이라든지 일선 현장의 시민 단체에서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 뉴딜을 화두를 꺼낸 거는 좋지만은 이게 뭔가 좀 지속적이고 현실감이 있고
놓고 좀 방향성을 하는 데는 좀 많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 분야에서 너무 이렇게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저희 이렇게 보건 쪽을 하는 또 건강도시가 하는 지자체라든지 전문가들이 많이 좀 참여해서 이걸 좀 같이 협력해서 조금 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제 효산 재단에서 이런 또 의미 있는 자리 첫 이제 초석을 놓아 주셨는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건강하고 기후 변화, 지속 가능한 도시, 그다음에 또 우리 강은정 교수님도 전문가시지만은 또 회복력 있는 도시, 리질리언트 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이 통합적으로 좀 이야기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이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그 우리 보건의료에서 큰 화두가 됐던 게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 교육 수준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건강의 격차가 있었다. 그래서 건강 형평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것도 계속 가져가야 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하나, 이제 워딩을 하나 만들어내자면 건강의 기후변화 결정 요인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굉장히 단순한 그림에서부터 굉장히 복잡한 그림까지 우리 공학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건강의 기후변화 결정 요인이라는 그 용어 타이틀 안에 이것을 프레임워크를 하나를 이렇게 만들고 그것을 굉장히 그 뭐 유미호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자체든 국가든 또 그 나아가서는 또 국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육하고 또 설득하고 하는 데 있어서 요 용어를 좀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걸 좀 제안을 해봅니다. 기후변화가 건강과 굉장히 관련이 있고 우리가 사회적 결정 요인을 얘기를 할 때처럼 사실 기후변화는 그거보다 더 위협적이고 더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정말 계속 좀 주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최인숙 팀장님 준비가 안 되셨나요? 네. 아, 되셨나요? 예, 소리가 예. 안 들리시는가 봐요. 잘 들립니다. 들리세요?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요. 예, 화면이 저희가 컴퓨터에 그 카메라가 없는가 봅니다. 그냥 네, 말씀으로만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런 웹세미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구의 경우는, 지금 지속 가능 팀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과 안에 있고, 그 안에서 또 기후와 관련된 많은 정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과 내에서도, 그 지속 가능이라는 환경이라는 분야를 접목시켜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 공동 정책으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지금 내년도부터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을 빼고는 건강한 도시를 이룰 수 없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동참하시리라 믿고 저희 내년도부터 공동정책으로 한번 좀 더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방향을 이제 학술위원회에서 좀 이제 준비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2번 더 있을 교육에 잘 참여해서 이제 기후 환경에 대한 건강도시 방향 잘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뭐 질문은 이제 없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뭐 오신 분들 다 말씀 다 들어보고 싶긴 한데 뭐또 억지로 그거를 할 수는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약속드린 시간이 거의 지났죠. 예, 1시간을 원래 이제 예정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참 저희가 건강 분야에 있으면 건강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타가 인정하는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건강을 모든 정책에 접목해야 된다 해서 Health in all policy 이거를 건강도시에서 굉장히 저희가 많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을 다른 정책에 접목하듯이 사실은 이 기후 환경 변화 이게 이제는 건강에 접목돼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뭐 기후 변화가 건강에 가장 큰 어찌 보면은 위협 요인 또는 결정 요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지식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식을 또 실천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한 그런 인식은 사실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부터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단은 앞으로 차분히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 또 여러 전문가들과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어떤 발판으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다시 한 번 더 광고 드리는데요. 이벤트, 두 가지 이벤트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 주소 보내주시면 제가 네,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보건 분야에서 이 기후변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이제는 우리 유미호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문제의식만 갖고 있을 때가 아니고 또 안경수 소장님도 말씀하셨죠. 이제는 그냥 뭐 그렇구나라고 하고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강의의 주된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될 때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부 국가적으로 뭐 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또 협의회에서도 준비하고 계시듯이 지자체 차원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바로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사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 아쉽지만 오늘 이 첫 번째 포럼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포럼에 다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